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병촌 초등원장 조아연입니다.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요. 저희 7월 개강을 앞두고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함께 나눌 얘기는요. 첫째로 왜 초등학생 때부터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깊은 생각 평촌 초등부만의 수업 시스템은 뭔지, 그리고 학습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초등부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7월에는 어떤 반들이 개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계별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단계별 사고력 향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를 할 때 생각하는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요. 해결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이 세 가지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되는데요. 사실 문제가 될 때는 언제냐면은 문장이 좀 길거나 아니면은 문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요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요 단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을 연습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좀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볼 건데요. 자, 처음에 문제를 이해할 때는요, 대부분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한 번에 쭉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문제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끊어가면서 읽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고 내가 구하는 건 뭔지 좀 조직화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잘 모르겠으면은 내용도 좀 일반화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를 이해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끊어 읽는 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끊어서 읽어본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정보가 좀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부분까지 좀 끊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에는 동그라미도 해보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곳에다가는 밑줄도 쳐보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읽어보는 거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문제 좀 끊어가면서 읽어봤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구하는 부분에다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렇게 읽으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끊어 읽어가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에는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만약에 문제가 그냥 식으로 바로 해결이 된다면 식으로 바로 정리도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바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문제에 따라서 거꾸로도 풀어보고, 아니면은 뭐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기도 하고, 뭐 예상을 해서 풀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 좀 단순화해서 생각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끊어가며 구체화시켜보기도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예를 들어볼 건데요.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림이라고 한다는 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각형, 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시각적으로 문제들을 좀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를 그려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까 소금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커를 그려본다던가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좀 시각화시키거나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요, 대부분 친구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인하는 과정은요, 내가 푼 문제 풀이에 오류가 없는지, 아니면 뭐 실수가 없는지, 말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마다 확인을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래도 모든 문제마다 확인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제가 좀 많이 강조하는 경우는 시험을 볼 때는 검토하고 확인해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면 본인들의 실수를 찾기도 좀 좋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실수를 좀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은 보통은 항상 좀 얘기하기보다는 테스트에서 좀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활 단계에 거쳐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빠른 속도로 이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좀 길어지거나 만약에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그 연습을 초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시간도 좀 많고,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요하진 않기 때문에 문제를 연습하기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사고력을 향상시키기도 너무 좋고, 너무 어려운 내용이면은 내용에 대한 이해 때문에 단계별 사고 향상까지 잘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입니다.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사실 저랑은 초등학생 때 보통 공부를 하고서는 중학교 올라가거나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다른 선생님 만나거나 뭐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하게 될 텐데요. 그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습관이 좀 들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학습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사실 잘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습관을 초등학생 때 좀 들여놓으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습관들은요, 어떤 습관들이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습관. 그러니까는 수학은 아무래도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를 풀 때 식을 써서 푸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몰랐던 문제를 다시 아는지를 좀 확인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이제 익히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습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험 문제를 검토하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앞부분의 연습을 잘해도 시험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성취도가 낮게 느껴지고 그리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재미를 느끼려면은 아무래도 시험 점수 좀 잘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습관까지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학습 습관들은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냐? 요거는 제가 학습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많이들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선행입니다. 선행. 그러니까는 사실 어머님, 아버님들이 학원에 보내면서 수학을 가르치시는 이유 중에 제일 좀 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 뭐 굉장한 선행을 앞서 나가겠다 뭐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지는 않게 미리미리 조금만 배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선에서 선행을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뭐 그러면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선행은 어디까지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친구들마다 선행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뭐 조금 이해도가 좋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좀 빠르게 쳐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만약에 현재 과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다라고 한다면은 선행학습을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면은 중학생 것까지는 다 배워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이제 제가 보통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아이들의 이해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선행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판단을 하시고 그 이해도가 만약에 50% 미만이다. 그러면은 저는 그 과정을 개념부터 다시 한번 배우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 50% 미만인 경우는요. 과제가 완성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었어도 본인의 힘으로 해결한 부분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복적으로 개념부터 풀었던 문제더라도 다시 한번 풀어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50에서 한 70% 정도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완성이 좀 안 되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내가 마무리가 좀 안 돼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오답이 좀 덜 되어 있어서 선생님한테 설명은 들었지만 내 거가 되진 않았다. 뭐 이런 경우가 보통 이때 많이 속하거든요. 그래서
자, 가볍게 복습하는 과정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그 과정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한 50에서 70% 정도만 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 과정을 한번 가볍게 복습해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70을 넘었다, 나는 70 이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단계로 선행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중학생인데 고등과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70% 이상 이해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문제가 70% 이상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초등학생이어도 굳이 어머님들이 고등학생 거를 해야 되나 좀 불안한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반대로 만약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중학교 1학년 거를 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에 대한 완성도가 50%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흥행일지라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우리 아이들의 이해도에 맞춰서 주시는 게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서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판단하실 때는요, 뭐 교재를 가지고 판단하셔도 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 뭐 너무 쉬운 교재라면 사실 문제가 되겠지만, 뭐 기본에서 응용까지 일부의 심한 문제까지 섞여 있는 교재라고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이 교재 안에서 몇 퍼센트 정도 해결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면,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이들의 상황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그치거나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선행학습 좀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좀 약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긴 하는데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혀 상관이 없다 얘기해 주시면은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단계별로 사고력을 좀 향상시키기에 좋다. 시간도 있고 그리고 문제도 좀 아무래도 풀기에 연습을 하기에 좋다. 그리고 학습 습관을 형성을 하기에 좀 좋은 시기이다. 아무래도 나쁜 습관이 들어있는 친구들보다는 처음에 배울 때 바르게 학습 습관을 형성을 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단계별로 선행을 좀 밟아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이 무리하게 선행하지 않고 건강하게 선행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체크를 했을 때 부족하다면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또한 벌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깊은 생각 평촌 초등부만의 수업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학생들은요, 학원에 오면은 우선은 출석 체크부터 진행이 됩니다. 출석 체크 진행이 되고요. 보통은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은 앱에다가 몇 분에 등원을 하여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출석을 했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요, 학원에서 휴대전화 사용 안 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전원은요, 전부 다 꺼놔야 되고요. 만약에 아이들과 연락을 하고 싶으시다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데스크에 계신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니까요. 학원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석 체크가 끝나면요, 이제 저 선생님들께서 숙제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검사하는 동안에 우리 학생들은요, 오답 노트를 풀게 됩니다. 오답 노트 풀고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를 저희가 보는데요. 데일리 테스트를 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나 데일리 테스트를 푸는 동안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그 숙제 과정들을 선생님들이 그날 수업이 끝날 때쯤에 어떻게 숙제를 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앱을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요, 채점을 받았기 때문에 틀린 문제를 고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를 고치면서 질문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질문을 받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은 좀 어리니까 이게 가서 질문을 제대로 하는지 알고 오는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근데 보통은 개별적으로라도 질문을 좀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는 문제를 그냥 막 넘어간다거나 아이들이 자신이 모르는데도 그냥 막 왔다 갔다 한다던가 이렇게 하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를 어느 정도 고치면요, 이제 진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수업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뭐 중등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날 배운 내용을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제 문제들을 좀 풀어봐요. 그래서 문제들을 풀면서 나는 선생님 설명을 들었을 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친구들이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진도 수업이 끝나면요, 과제가 나가겠죠. 그래서 그 과제 내용은 저희가 앱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떤 식으로 진도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좀 보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 보시면요, 개별적으로 좀 질문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초등학생은 아무래도 질문을 잘 못할까봐 학원에 보내기 조금 꺼려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학원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좀 전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저희 초등부만의 수업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저희 학원의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영상에서요, 학습관리 시스템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서요, 이번에는 가볍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아까 그 학습 습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그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념 정리 노트가 들어가고요. 개념 정리 노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개념을 정리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이노트는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 풀이 과정을 정리하면서 정확하게 아는지를 식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들의 풀이노트의 예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답 노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좀 풀어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문제 써오면요, 학원에서 푸는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인데요. 저희가 테스트를 데일리 테스트도 보고요. 데일리 테스트는 이제 개념에 대한 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개념 설명을 들었는데, 개념 노트 정리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한 3, 4문항 정도를 통해서 가볍게, 개념 정도는 알고 있구나, 아니면 이 친구는 어떤 개념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단원이 끝나면요, 단원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초등은 단원이 보통 주에 한 단원 정도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에 한 1회 정도는 단원 테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단원이 좀 길죠. 그리고 그거를 완성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등 과정은 주에 1회 단원 테스트는 아니고요.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괄 테스트 진행이 되는데요. 총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분기 중간 정도에 한 6주 정도 6주에서 뭐 한 7, 8주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시점쯤에 아이들이 뭐 기본 응용학습이 끝났으면은 기본 응용학습에 대한 부분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중등과정 커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중등과정은 한 분기 안에서 한 학기의 과정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번 반복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중간고사 범위 정도까지만 1차 총괄이 진행이 되고 기말고사 범위까지 해서 2차 총괄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초등 과정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기본 응용 학습이 끝나면은 1에서 6단원까지 전체 한번, 심화 학습이 끝나면은 다시 또 1에서 6단원까지 전체 한번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성적은요, 보통 단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앱을 통해서 성적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가요, 깊은 생각 평촌 초등부만의 학습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등학생 때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초등부의 수업 시스템과 학습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깊은 생각 평촌 초등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초등과정은요, 한 학기당 3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한 학기 안에서 저희가 보통 12주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대략 한 1.5개월 정도, 한 6주 정도는 개념이랑 응용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6주 동안에는 응용이랑 심화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한 학기가 끝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5학년 1학기 학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5학년 1학기 3개월, 5학년 2학기 3개월, 6학년 1학기 3개월, 6학년 2학기 3개월이 진행이 되고요. 보통은 1년 안에 2개 학년 정도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제 초등은 사실 학기들마다 배워야 되는 내용의 농도가 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씩 진행을 해도 사실은 크게 무리가 되진 않는데요. 중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기마다 배워야 되는 내용의 차이가 좀 큽니다. 양도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등 과정은 좀 차등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등을 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중등 과정은 과정별로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요. 개념부터 유형까지를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다시 응용이랑 심화 과정을 3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과정 동안에 개념, 그 다음에 유형, 응용, 심화까지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사실 처음에 들으시면은 6개월 동안만 진행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은 이제 주변에서 이미 좀 배운 친구들을 토대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여러 번 반복한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선행을 나가게 되면은 1학년 1학기는 반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안 좋은 습관이 이미 들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어렵다는 생각이 좀 굳어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용을 조금 천천히,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좀 배워나가는 게 우리 친구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좀 천천히 기본부터 응용부터 심화까지 좀 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1학년 2학기는요, 문제의 난이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중요도도 사실 1학년 1학기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월 안에 개념이랑 응용이랑 심화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학년 1학기로 다시 넘어가면은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도 뭐 6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아이들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념이랑 유형을 설명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 응용 과정을 스킵하고 심화 과정을 그냥 바로 들어가서 심화만 듣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건 아이들마다 좀 차등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긴 좀 힘들지만 기본적인 초등학습 시스템 안에서는 중등 과정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7월에 개강하는 반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래서 2학기에 대한 과정들이 개설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 4학년 2학기, 초등 5학년 2학기, 초등 6학년 2학기 개설될 거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기본 응용반이나 아니면 응용 심화반 이렇게 개설이 될 건데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 반 말고도요,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5학년 1학기나 6학년 1학기 과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시다고 하면 연락 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뭐 개별 진도로도 진행하고 있는 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7월 1일에 개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6월 21일부터 테스트 진행이 될 거고요. 테스트 보고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상담 진행하면서 반에서 입반되는 과정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뭐 입반을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가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학원으로 연락 남겨주시면은 시험 보고 상담 가능하니까요.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수학 너무 싫다 하지 않고 재미있게 수학 공부하고 나중에 뭐 초등학교 때는 쉬웠지만 중학교 때 어려워하지 않게 중학교, 고등학교 진행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학원을 다니게 되면 저랑 같이 좀 도움을 받고요. 만약에 집에서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들 독려해 주시고 많이들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